엄마, 사실 저희 월세집 너무 좁아서요. 엄마 혼자 10억 집에 계시잖아요. 집만 바꿔 살면 안 돼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월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영숙 씨는 벌써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결혼할 때도 전세금 3억을 다 내줬는데 이제 집까지 바꿔줘야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반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인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어떤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개별로 따뜻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지난 추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63세,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한 후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의 추석 아침, 영숙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10억이 넘는 아파트의 넓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동그랑땡이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가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좋아한다던 나물도 7가지나 준비했고요. 오전 10시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기로 한 시간은 11시였거든요. 11시가 지났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1시가 되어서야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명절 인사는 전화로 드릴게요. 아, 그래. 알겠다. 서연이 많이 아프니? 네. 그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 씨는 혼자 차려진 명절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는 오직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친구 미경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영숙 씨는 멈춰 섰습니다. 영숙아, 이거 진우 아니야. 오늘 롯데호텔에서 봤는데 서연이랑 같이 뷔페 먹고 있더라. 사진 속에는 멀쩡히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간다더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영숙 씨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픈 게 나아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혼자 남은 명절 음식을 하나씩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 너무 좁아서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신혼인데 2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살기가 답답해서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 40평 넘는 집에 계시잖아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을 바꿔서 살 수는 없을까요? 엄마는 월세집으로 오시고 저희가 이 집에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바꿔서 살자고? 네. 사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넓은 곳에서 살면서 나중에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며느리 서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월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저희는 둘이서 살고
나중에 가족도 늘어날 텐데 좁은 곳은 너무 답답해요. 영숙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바꿔서 사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진우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엄마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자주 안부도 여쭙고 그러면서요. 영숙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결국 영숙 씨는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죠. 40년 넘게 모아온 그릇들, 남편이 사준 장식장, 함께 심었던 화분들까지. 이건 못 가져가겠네. 월세 집은 2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진우와 서연은 영숙 씨가 이사 나가는 날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신혼집 맞아? 부럽다. 너희 이런 집에서 살면 기분이 다를 것 같은데?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계단까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마지막 짐을 들고 내려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죠. 진우가 계단에서 영숙 씨를 봤습니다. 엄마, 가시는 길에 조심하시고요. 저희 오늘 친구들 와서 바빠서. 알겠다. 영숙 씨는 더 이상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월세집에 도착한 영숙 씨는 넓은 집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좁은 공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부엌은 2평 남짓이었고 화장실은 샤워 부스와 변기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영숙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가 예전 집에 잊고 온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 영숙 씨. 아드님 부부는 아침 일찍 골프 치러 나가셨어요. 요즘 매주 나가시더라고요. 골프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언제부터 골프를 쳤는지도 몰랐고, 그런 여유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어제도 새로 산 골프채 들고 나가시던데, 좋은 거 사셨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럽다더니 골프는 언제부터 쳤나? 하지만 곧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젊은 애들이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진우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니? 집은 어때? 아, 네, 좋아요. 넓어서 좋은데 엄마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이번 주말에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그러자 진우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서연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일정이 좀 복잡해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 씨는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는데 이사를 한 후로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며느리 서연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 매장에서 비싼 가방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서연도 영숙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마트 갔다가 잠깐. 너는 뭐 하니? 아, 저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손에는 이미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 산 거니? 아, 네. 제 생일 선물로 진우가 사줬어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월세 때문에 집을 바꿔 달라고 했으면서 100만 원짜리 가방은 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 예쁘구나. 감사해요. 그럼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서연은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숙 씨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바꾸자고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영숙 씨는 아들 부부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좁은 월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 미경이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가 너 아들 부부 요즘 매주 고급 레스토랑 다닌다면서 우리 딸이 그러는데 SNS에 맨날 올린다고 하더라. 그래? 응. 사진 보여줄까? 어제도 한 명당 10만 원 넘는 곳에서 먹었나 봐. 미경이가 보여준 서연의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다른 고급 레스토랑, 값비싼 와인,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영숙 씨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김치를 좀 담갔는데 갖다 줄까? 아, 김치요. 네, 좋죠.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네, 알겠어요. 영숙 씨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엄마표 김치였거든요. 이렇게라도 자주 보자. 오후 6시쯤 영숙 씨는 김치 2포기를 들고 예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서연이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진우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그때 안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친구들이 와 있어서 좀 바빠요. 김치는 문 앞에 놔주시면 나중에 가져갈게요. 서연은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습니다. 문 앞에? 네. 미리 연락 좀 하시지. 우리도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40년 넘게 살았던 집 앞에서 김치를 문 앞에 놔두고 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 알겠다. 영숙 씨가 김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누구야? 엄마가 김치 갖다 주러 왔는데 지금 친구들 있어서 나중에 하자고 했어. 아, 그래.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 진우는 직접 나와서 인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김치 포장지를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라. 문이 닫히고 나서 영숙 씨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다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와, 서연아. 이 그릇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엄마가 쓰던 건데 꽤 괜찮은 것 같아. 잘 골라서 가져온 거야.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쓰던 그릇들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자신이 평생 아껴 쓰던 그릇들을 이제 서연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찾아간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치를 갖다 주는 엄마에게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문 앞에 놔두라고 하다니. 그날 밤 영숙 씨는 친구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나 너무 예민한 거 같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영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 영숙아, 그게 말이 돼. 김치 갖다 주는 엄마한테 문 앞에 놔두라고? 나도 좀 이상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하는 거지. 그것도 내가 40년 넘게 살던 집이잖아. 미경의 분노에 영숙 씨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젊은 애들이니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영숙아, 너 정말 답답해.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할 거야? 미경의 말에 영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우연히 진우와 서연을 봤어요. 놀랍게도 둘이서 비싼 가전제품 매장에 있더라고요. 영숙 씨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진우가 대형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75인치면 거실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좋네. 근데 비싸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 좋은 걸로 사자.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 명예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 집인 양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영숙 씨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우리 집이라.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좁은 월세집 부엌에서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넓은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김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죠. 내가 뭘 잘못했나? 영숙 씨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서운함이었습니다. 아니,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죠.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김치도 못 갖다 주나? 영숙 씨는 처음으로 아들 부부에게 화가 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영숙 씨는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큰 일은 아니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더라. 나이가 나이인지라. 영숙 씨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아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약 처방 받으셨어요? 받았어.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사 회식이라서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회식이구나. 하지만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도 진우에게서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우연히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그날 밤 진우와 서연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영숙 씨는 씁쓸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영숙 씨는 아들 부부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전화도 영숙 씨가 먼저 걸어야만 받는 정도였고요. 어느 날 영숙 씨는 마음을 먹고 아들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하자. 엄마가 쏠 테니까. 외식이요? 응. 너희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오랜만에 셋이서. 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 어때? 이번 주말은 서연이 친정에 가기로 해서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좀. 영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겠니? 엄마가 맞춰줄게.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또 다시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영숙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진우와 서연이 서연의 부모님과 함께 고급 한정식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네 명이 다 정장을 차려입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영숙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이 친정에 간다더니 여기 있네. 영숙 씨가 집에 서연이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부모님과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과는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워한다는 게 서러웠어요. 나도 진우 엄마인데. 그날 밤 영숙 씨는 친구 미경에게 또 털어놨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서운해. 또 무슨 일 있었어? 영숙 씨가 오늘 본 일을 얘기하자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영숙아,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너를 피한다고?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너 정말 언제까지 당할 거야? 넌 너무 퍼줬어. 집도 돈도 다 주고, 넌 뭐 남았니? 미경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정말로 영숙 씨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집도, 돈도, 심지어 자신의 시간과 마음까지. 그래도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영숙아,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너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영숙 씨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진우에게 연락했어요. 진우야,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니? 추석이요. 저희는 서연이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추석 전이라도 잠깐 보자. 그것도 준비할 게 많아서 좀 바빠요.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추석이면 당연히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며느리 집에서만 명절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그럼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집을 줬나?
처음으로 영숙 씨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점점 멀리하고 있었거든요. 추석 당일 영숙 씨는 혼자 간단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은 월세집 거실에 조그만 상을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은 늘 그렇듯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줄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영숙 씨는 견딜 수 없어서 예전 집 앞까지 갔어요. 혹시 진우 부부가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주차장에 차도 없었어요. 정말로 서연이 친정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40년 넘게 살았던 집 앞에 서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남의 집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 영숙 씨, 오늘 추석인데 어떻게 혼자 계세요? 아, 네. 아드님 부부는 어디 가셨나 봐요? 어제 짐 싸서 나가시던데. 네. 친정에 갔어요. 그럼 영숙 씨는 같이 안 가셨어요? 영숙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시어머니가 함께 간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애초에 초대받지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요. 그래요? 그럼 추석 잘 보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간 후 영숙 씨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됐는지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이들과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하지만 영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듣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영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 부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가자. 오후 2시쯤 영숙 씨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저녁에 잠깐 들를게. 할 얘기가 있어서. 네. 무슨 얘기요? 만나서 하자. 6시쯤 갈게. 아, 네. 알겠어요. 영숙 씨는 이번에야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외롭다는 것, 서운하다는 것, 그리고 가끔은 같이 밥도 먹고 싶다는 것을. 오후 5시 반쯤 영숙 씨는 예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영숙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렸거든요. 여보, 엄마가 온다고 했지?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6시에 온다고 했어. 뭔 얘기하러 온다는 거야? 설마 집 다시 바꾸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근데 요즘 엄마가 자꾸 연락하고 그러네. 진짜 부담스러워. 맨날 외롭다고, 보자고 하고. 영숙 씨는 문 앞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대응하자. 어차피 엄마는 혼자니까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게. 근데 명예 이전은 언제 할 거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아, 그거 다음 달에 하려고. 빨리 해. 나도 좀 불안해. 만약에 엄마가 마음 바뀌면 어떡해? 마음 바뀌긴 뭘 바꿔. 엄마는 그냥 돈줄이지.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줄이라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완전 ATM기 같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돈 나오고 집도 주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자. 명의만 우리 걸로 바꾸면 끝이야. 어머니는 혼자니까 몰라도 돼.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돈줄, ATM기, 몰라도 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다행이야. 다른 엄마였으면 집 바꾸자고 해도 안 해줬을 텐데. 그러게, 그냥 순진해서 좋아. 순진해. 영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순진함이라고 표현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 좀 부담스러운데. 나도 그래. 그냥 적당히 안부만 묻고 끊자. 너무 자주 만나면 또 뭔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뭘 더 달라고 해. 이미 다 줬는데.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해줄 건 없지. 영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가서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뭘로 키웠는데.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과외를 했던 일, 결혼 준비금 모으려고 아끼고 또 아꼈던 일들. 모든 게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분 후,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다음에 보자.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숙 씨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돈줄, ATM기.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 씨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친구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미경아. 영숙 씨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영숙 씨는 오늘 들은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바보였나 봐. 어머, 영숙아,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응, 내가 돈줄이라고 하더라. ATM기 같다고.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영숙아,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해. 나도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진명의 이전 중단해. 그리고 더 이상 돈도 주지 마.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를 ATM기라고 해. 그게 아들이야? 미경의 말에 영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아, 넌 너무 퍼줬어. 이제는 내가 살 때가 됐어. 내가 살 때라.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어머니는 혼자니까 몰라도 돼. 그냥 돈줄이지. 순진해서 좋아.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엄마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영숙 씨의 눈에는 처음으로 다른 빛이 서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폭발하려는
그런 분노였죠.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울 앞에 섰어요. 김영숙, 이제 그만 당해. 내가 호구가 아니잖아. 영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오전 9시 영숙 씨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명예 이전 건으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영숙 씨는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에게 집을 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명예 이전을 중단하고 싶어요. 아직 이전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보완 방법도 고려해 보시겠어요? 어떤 방법이죠? 신탁 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상속은 되지만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영숙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이 집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영숙 씨는 즉시 신탁 처리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영숙 씨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도 모두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옮겼어요. 저녁 무렵 영숙 씨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와서 얘기하자. 서연이도 같이.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10분 안에 와. 안 오면 엄마가 직접 갈 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15분 후 진우와 서연이 영숙 씨의 월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해서.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앉아. 진우와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엄마가 어제 너희 집에 갔다 왔어. 어제요. 몸이 안 좋다고 문자 보내셨는데. 몸이 안 좋더라. 너희 대화를 듣고 나서 진우와 서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뭔 대화요? 돈줄이라고 했지. 엄마가 ATM기 같다고 했고. 순간 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순진해서 좋다고도 했지. 어머니는 혼자니까 몰라도 된다고? 영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서연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영숙 씨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니? 내가 직접 들었는데? 진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한 말이야? 그냥 장난으로. 장난으로? 영숙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는 웃음이었죠. 30년 동안 너희를 키운 엄마를 ATM기라고 하는 게 장난이라고? 엄마, 나는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고, 대학 갈 때까지 과외하면서 돈 벌었어. 너 결혼할 때 전세금 3억도 다 내줬지.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 엄마한테 돈 줄이라고? 순진해서 좋다고?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영숙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뭔지 알아? 뭔데요? 집 신탁 처리 서류야. 이제 이 집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진우와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명예 이전도 취소했어. 그리고 은행 통장도 정리했고.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하라고? 영숙 씨가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희는 언제 나를 생각해 봤니? 명절에 혼자 두고 가면서 김치 갖다 줘도 문 앞에 놔두라고 하면서 어머니, 이 집은 내 피와 눈물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영숙 씨는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엄마, 제발. 진우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알아서 살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말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영숙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뉘우치는지 지켜볼 거야. 하지만 집과 돈은 이제 없어. 서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영숙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너희한테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 이제는 내가 기회를 받을 차례야. 그날 밤 진우와 서연이 돌아간 후 영숙 씨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처음으로 영숙 씨는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린 기분이었죠.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영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벌어질 일이 자신의 마음을 또 다시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영숙 씨가 아들 부부와 대결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진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영숙 씨는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영숙 씨의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진우가 서 있었는데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진우야, 왜 이렇게 됐니? 엄마, 미안해요. 진우는 현관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들어와, 추워. 영숙 씨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단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진우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술 마시고 와서 무슨.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저 오늘 집에서 옛날 사진 봤거든요.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영숙 씨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진우가 어릴 때 영숙 씨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10살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진 속에는 어린 진우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는 영숙 씨의 모습이 있었어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저 때문에 못 주무셨잖아요. 그때 일을 왜 갑자기. 그리고 이 사진도요. 진우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진우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제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과외하신 거 저 알아요. 영숙 씨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엄마니까 해주는 거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오늘 이 사진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진우야, 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를 돈줄이라고 했다니. 그런 말이 어떻게 제 입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대학도 못 갔을 텐데, 결혼도 못 했을 텐데. 영숙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도 하루 종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면서요. 진우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변할게요. 다시 기회 주세요. 영숙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야, 엄마도 상처받았어. 많이.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예요. 엄마, 저희 증명할게요. 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영숙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있어.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술 깨고 집에 가. 엄마, 오늘은 이만 가고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볼게. 진우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다음 날 오후 영숙 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월세집 앞에 서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연아, 여긴 왜? 어머니,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영숙 씨는 서연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어머니, 저 어젯밤에 진우 오빠가 찍어온 사진들 봤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당연히 해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돈도 많으시고 집도 크시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였잖아요. 오빠 아버지와 함께. 영숙 씨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받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서연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서연이 영숙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진짜 변할게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다시는 안 할게요. 영숙 씨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진짜로 변한 모습을 봐야 하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려도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친구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애들이 와서 사과하더라. 어머, 정말. 어떻게? 진우는 술 마시고 와서 울면서 사과하고 서연이는 무릎까지 꿇더라. 그래, 진짜 뉘우치는 것 같아? 글쎄, 진심 같기는 한데 아직은 믿기 어려워. 당연하지.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더라. 영숙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영숙아, 그래도 성급하게 용서하지는 마.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해봐.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진짜로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일까?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진우와 서연은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영숙 씨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더 이상 돈이나 집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 씨의 안부를 묻고 함께 장도 보고 가끔은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드라마 오늘 파이널이에요. 같이 볼까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영숙 씨는 아이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서연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옷과 명품 가방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숙 씨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어릴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어머니 생신날에 제가 직접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영숙 씨는 그런 서연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진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필요한 것 없으세요? 엄마, 내일 비 온다는데 우산 챙기시고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작은 관심들이었지만 영숙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어머니께 차례상을 차려드릴게요. 너희가? 네. 서연이가 요리 배워서 직접 만들고 싶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차례상을 너희가 차릴 줄 알아? 모르는 건 어머니께 물어보면서 배울게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죠. 그 말을 들은 영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추석 당일 진우와 서연은 새벽부터 영숙 씨의 월세집에 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부치면 되나요? 갈비찜 양념은 이 정도가 맞나요? 서연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진우는 상을 차리며 영숙 씨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 됐어요. 오전 11시쯤 작은 월세집 거실에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차례상이 차려졌어요. 예전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차렸던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훨씬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먼저 절 받으세요. 진우와 서연이 영숙 씨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영숙 씨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진짜로 마음을 바꿔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차례상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호화로운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찌개 어때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엄마, 이제 매주 이렇게 같이 모이면 어떨까요? 그래, 좋지. 영숙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아픔이 녹아 있었죠. 그날 저녁 진우와 서연이 돌아간 후 영숙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도 산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당신도 안심하시라고. 며칠 후 영숙 씨는 진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집 신탁 해제할 거야. 그리고 명예 이전도 다시 진행하고. 엄마, 정말이에요? 응, 너희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진우와 서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했어요. 엄마,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는 어머니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주는 거야. 이제는 너희를 믿으니까. 엄마,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엄마도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야. 방 하나는 엄마 방으로 만들어줘. 진우와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같이 살아주실 거예요? 응, 이제는 진짜 가족답게 살자. 그날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영숙 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돌아온 거였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영숙 씨는 넓은 거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강해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용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영숙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자신의 인생을 찾은 한 여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숙 씨의 집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